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이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해외 영주권자 등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난 15일은 재외선거 신청 마감 기한이었는데요. 17만 7천여 명이 등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위해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이 영구명부 등재자 수 19,530명을 포함해 총 17만 7,09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보다 17,463명, 10.9% 증가한 수치인데요.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대한 재외국민의 높은 관심, 인터넷 신고 신청 허용, 추가 투표소 도입, 귀국투표 보장 등 투표 참여 방법을 개선한 제도의 정착, 20개 공관에 파견된 재외선거관의 적극적 활동, 한인TV, 라디오 CF 방영,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재외국민 맞춤형 안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 신청자 수 구성은 재외선거인 16.9%, 국외부재자 83.1%로 나타났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위해 재외선거인 등을 신규로 신고 신청한 사람은 15만 7,569명인데 이 중 64.2%인 10만 1천여 명이 인터넷으로 신고 신청했다고 중앙선관위는 전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3개국의 재외선거 신고 신청 현황은 미국 4만 2,062명, 일본 2만 3,158명, 중국 2만 79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재외투표는 오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매일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진행합니다. 한국 선거방송 뉴스 정수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참여가 불편한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편의를 지원하거나 점자나 수화로 선거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등 9개 장애인단체 및 중앙선관위,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2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투표 편의 서비스를 안내하고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및 투표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엄정 중립, 공정갈 예의 자세로 유권자의 한 표 한 표의 소중한 가치가 선거 결과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모의투표 체험을 비롯해 장비 시연, 특수형 기표용구, 확대경 등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물품 세트, 투표 안내 자료, 선거 물품 등의 전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개선 의견을 바탕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유권자에게 정확한 선거 정보를 안내하는 겁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는데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회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방송신문 등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사,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절차 사무 안내와 선거정보 제공 계획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선거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언론기관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선거 정보를 국민들에게 서비스함에 있어서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를 변경 없이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채널을 마련하고 정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선거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정보는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에 대한 정보, 사전투표소, 선거일 투표소, 사전투표 진행, 투개표 진행, 개표 마감 등의 내용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후보 예정자의 위법 행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2월 17일 현재 218건의 위법 행위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최근 예비 후보자 A씨는 제3자와 통보해 선거구내 장애인단체와 선거구민 등에게 자서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선거구민들에게 4차례에 걸쳐 14만 9천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인인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를 자신이 속한 모임에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식사 비용 23만 원을 지출하게 한 혐의로 B씨 또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총 218건의 위법 행위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7일까지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위법 행위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고발 42건, 수사 의뢰 4건, 경고 등 172건 등 총 218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면서 위법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 조성과 정책 선거 촉진을 위해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유권자 희망 공약 제안하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19일부터 오는 3월 26일까지 유권자 희망 공약 제안하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 희망 공약 제안하기는 유권자의 직접 참여를 유도해 유권자 중심의 정책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권자 희망 공약의 정책 의제화를 지원하여 정책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희망 공약 제안하기를 공약 이슈 지도와 연계해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유권자의 제안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유권자 희망 공약 제안하기는 오는 3월 26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희망 공약 제안하기 페이지에서 실명 인증 후 지역별 분야별로 구분해 작성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된 공약 중 우수 공약을 선정해 시상하고 희망 공약 이북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기계장치나 전산 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개표 시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하는데요.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진지한 모습으로 실습에 임하고 있는 이들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제 개표 시 투표지 분류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선거연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투표지 분류기 운용을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정상 기표된 투표지를 후보별로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장치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가 투표지 인식부를 통과하면 이미지를 운용장치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 운용장치를 통해 정규 투표지 사용 여부와 기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인터넷망과 연결하지 않는 투표지 분류기는 해킹 등의 우려가 없어 결과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간혹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필요하기에 선거연수원은 이러한 상황을 보다 완벽히 대응하고자 투표지 분류기 운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거연수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이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 원리 등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개표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비례대표 추천 절차 법정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은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의 키워드는 비례대표 추천 절차 법정화입니다.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 심사를 거쳐 대의원,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민주적인 심사 절차, 선거인단의 구성, 민주적인 투표 절차 등과 관련해 결정 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먼저 민주적인 심사 절차는 심사의 주체, 방법, 절차 등을 당헌, 당규 등으로 정해야 하며 당헌 등으로 정할 심사의 주체, 방법, 절차 등이 불공정하거나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 공직선거법 등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선거인단 구성은 구성 대상, 방식, 규모 등을 당헌, 당규 등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대의원, 당원 등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민주적 심사 절차와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 없이 당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 전략만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하여 추천하는 것, 소위 전략공천은 법률 위반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민주적인 투표 절차는 투표 방법과 절차 등을 당헌 등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평등, 직접, 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 원칙을 준수하고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심사 절차, 대의원,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민주적 투표 절차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할 때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추천 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당헌, 당규 및 그 밖의 내부 규약 등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당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10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별로 후보자 추천 절차의 제출 여부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또 정당은 후보자 등록을 하는 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추천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후보자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 명부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 절차를 법정화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만약 정당이 회의록, 당원, 당규 등 자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등록은 수리하지 않고 추천 절차를 정한 내부 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소 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섬에 대해서 정수연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섬입니다. 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이에 각 구시군의 장은 선거일 전 20일 현재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은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원과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역시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섬은 어디일까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섬은 모두 59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팔미도, 옹진군 구럽도, 지도, 선미도, 부도에서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 육도와 화성시 국화도에서도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충청남도 서천군 유구도, 전라북도 부안군 상황등도, 하왕등도 역시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섬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인데요. 여수시 소드라도와 소행간도를 비롯해 완도군의 황제도, 장도, 원도, 서화도, 허우도, 덕우도,
충도, 신도, 백일도, 흑일도, 동화도, 여서도, 당사도, 횡관도, 다랑도, 우도, 섭도, 어룡도에서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진도군의 슬도, 탄항도, 혈도, 독거도, 맹골도, 죽도, 곽도, 진목도, 갈목도, 느록도, 내병도, 외병도, 성남도, 소성남도와 영광군의 소각시도, 대각이도, 성만도, 횡도, 신안군의 기도, 고사도, 평사도, 율도 등에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경산남도 통영시의 국도, 갈도, 가왕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횡간도, 추포도 등에서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거소투표로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모든 유권자들이 자신의 한 표를 꼭 행사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도 형태로 만든 대한민국 공약 이슈 지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공약 이슈 지도 서비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공약 개발을 지원하고 유권자의 공약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었는데요.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의 투표가 역사를 만듭니다.